이런 테마파크적인 느낌, 이런 설렘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2092년 우주로 향하는 워프 터널을 지나 마침내 신비로운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곧 우주 쓰레기 정체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칭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용산에 와 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의 새로운 영화 승리호 홍보 차원으로 진행되는 드라이브스루 체험을 직접 바로 왔습니다. 제가 직접 다 예약을 했고요. 제가 테마파크 버프 채널에서 지난번에 한번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드라이브스루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로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나라에선 드라이브스루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기도 했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컨텐츠들이 드라이브스루로 적절할까요? 라는 질문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뒤늦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드라이브스루 체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넷플릭스의 승리호고요. 영화 승리호는 송중기 배우님, 김태리 배우님, 진성규 배우님, 유해진 배우님이 출연하는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약간 액션 모험, 이건 코믹도 담겨있는 그런 영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 체험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승리호 드라이브스루를 한다고 하는데 체험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드라이브스루를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하러 왔고요. 우선 정확한 리뷰, 저의 솔직한 후기, 그리고 참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을 직접 해본 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하러 직접 한번 가보시죠. 이번 승리호 드라이브스루 체험은 용산 아이파크몰 달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4.5층에서 진행되는데 찾기 쉽도록 곳곳에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고 첫 번째로 예약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예약자의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네. 차 안에 있어도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붙여주나 봐.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간 분께서는 굿즈에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네. 네 분이시죠? 네. 이거 보급품하고 QR코드예요. 네. 안에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이거 스캔해서 나오는 거 영상 들으시고요. 네. 미디어관에서 이제 라디오 주파수 FM 87.7 맞추시면 되는데 네네. 그거 이따가 안에서 설명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 닫아주시고 이동하실게요. 네. 혹시 들으셨나요? 기념품을 주면서 보급품이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테마파크적인 마인드가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참고로 승리호 드라이브스루 체험은 QR코드를 이용해서 핸드폰 사운드로 소리를 듣고 일부 장면은 라디오 87.7을 통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을 미리 준비하고 라디오 87.7을 미리 맞춰서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라디오 채널을 저장해 놓는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안 쓰던 채널을 준비하라고 하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입장합니다. 이곳은 대기 장소입니다. 한 번에 차량 한 대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잠시 대기를 해야 하는데요. 양옆에 화려한 조명들이 차들을 감싸고 누가 봐도 승리호 드라이브스루 체험임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분위기가 참 묘하죠? 이런 테마파크적인 느낌, 이런 설렘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우주복을 입은 분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언택트 방식이라서 안내 표지판을 들고 계셨어요.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커스튬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커스튬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차는 모두 우주선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우주선 대기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급품, 우주인, 우주선 대기라인까지 정말 다 테마파크스럽죠? 제가 볼 때는 테마파크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시거나 센스가 있으신 분께서 기획에 참여하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내받은 QR코드를 찍으면 웹사이트가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주의사항이 있고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요. 안내가 있을 때까지 플레이 버튼은 누르지 마세요. 이번 체험은 테마파크를 좋아하시는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손을 흔들라고 제가 강요했어요. 점점 우리 차례가 되어갑니다. 여기서는 안내 직원들을 우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디테일 참 좋아요. 대기하면서 지도와 안내 사항들을 읽어봅니다. 차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라 좀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또 드라이브 스루를 하게 된다면 반영될 부분들이니까 좋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테마파크에서도 이런 이벤트에서도 노하우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퀄리티도 점점 좋아지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생생한 우주 여행을 위해 사운드 설정은 모두 마치셨나요? 사운드 설정을 마치신 후 비상등으로 확인 신호를 주세요. 행사장의 모든 구역에서 절대 창문을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시속 5km 이하로 서행해주세요. 보다 몰입감 높은 여행을 위해 차량 조명을 최소화해주세요. 차량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바닥에 표시된 차량 운행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일시정지 라인이 있는 곳은 잠시 정차하여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순차적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안전벨트 착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천천히 출발해주세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너무 설렜어요. 이런 설렘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여러분은 2092년 우주로 향하는 워프터널을 지나 마침내 신비로운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카메라를 준비해주세요. 우주 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와 선원들을 소개합니다. 잠시 정차하여 만나보세요. 첫 번째 조는 승리호 영화 속 캐릭터들 소개였습니다. 우리는 영화 속 배경인 2092년으로 넘어온 거고요. 역시 글자가 작아서 좀 아쉬웠어요. 나중에 또 드라이브 스루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겠죠. 우주는 세계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선 조종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곧 우주 쓰레기 정체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주 쓰레기 정체 구간에서는 깜짝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우주인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두 번째 조는 우주 쓰레기가 떠다니는 정체 구간입니다. 승리호 영화에서는 우주 쓰레기가 주요 소재처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지구는 병들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양옆으로 우주 쓰레기들이 매달려 있고 기념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우주 쓰레기로 더럽혀진 우주선 청소가 시작됩니다. 레이저 클리닝을 마치신 후 우주인의 안내에 따라 잠시 정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 스루인 만큼 사람을 찍어주는 건 아니고 승리호 글씨가 나오도록 내 차 사진이 찍힙니다. 우주인이 와이퍼에 끼워주는 QR코드를 나중에 집에 와서 찍어보면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우주여행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주파수는 87.7MHz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핸드폰 소리가 아닌 라디오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핸드폰 소리는 차가 움직이는 상황과 싱크를 맞춘 게 아니라 차가 어디쯤 이동했을 것 같다는 타이밍을 생각해서 녹음한 것이 재생되는 것 같고, 지금부터 보게 될 장면은 화면 속 장면과 소리가 잘 맞아야 해서 라디오로 대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앞이 막힌 곳으로 입장합니다. 양옆과 앞이 스크린으로 막혀서 마치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조용히 할게요. 감상해 볼까요?
넷플릭스 특유의 디딩 소리가 나오고 나면 앞에 있던 스크린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체험은 끝이 나죠. 5분 남짓되는 짧은 드라이브 스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체험을 마쳤는데요. 조금 짧은 시간이 아쉽긴 했습니다. 약간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해외 다른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체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몰입감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점.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작품을 알고 이걸 체험하게 됐을 때는 그 작품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 이런 장면이구나, 아,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구나 라고 알 텐데, 사실 승리호라는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승리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혹은 어떤 감흥 없이 이제 체험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입감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는 사전 홍보 방식보다는 뭐 방영이나 개봉 후에 체험형으로 어트랙션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국내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였기도 하고 최신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특히 이번 기획을 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직접 하신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작은 부분들까지 다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놀랍게도 테마파크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인식이 있으신 분이 기획에 참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승리호라고 해서 이렇게 그 우주 쓰레기가 영화에 자주 나오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에코백을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안을 살펴보면 우선은 키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송중기 배우님 같죠? 진성규 배우님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것들은 이제 엽서예요. 보시면은 엽서가 들어있습니다. 승리호에 대한 각 그림들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승리 배우님도 들어있고, 김태리 배우님도 있고, 진성규 배우님, 이 로봇이 아마 유해진 배우님이 목소리 연기를 하는 그런 캐릭터로 알고 있고요. 역시 다른 캐릭터분들도 나옵니다. 승리호라는 영화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이미 이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전 체험을 하고 왔으니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 승리호 영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테마파크에서 7년간 빡세게 일하고 전 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